지난해 4월 16일 한 아이가 SNS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얘들아, 옥상이야. 꼭 너네 하고 싶은 거 찾고 꼭 이뤄야 돼. 파이팅! 인사를 건넨 영상 속 주인공은 14살 중학생 박윤지양.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게 퍼졌나봐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한 몇십 명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지금 구급대원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떡해, 무서워. 수없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던 아이는 결국 오후 2시 30분경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던 14살 아이는 왜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을까? 그런데 최근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가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지양이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의 유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일본에 자살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여학생 둘이서 손잡고 세노하면서 뛰어내리는 그런 영상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원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그랬더니 같이 하자. 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1시 50분 건물 옥상엔 윤지양 혼자였습니다.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동반 투신하기 전 윤지양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짜온 계획을 윤지양이 거부하고 서둘러 실행할 것을 재촉하자 헤어졌다는 겁니다. 대신 교통비가 없다는 윤지양에게 자신의 교통카드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는 최 씨. 그런데 사건 이후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친구도 정말 동반 자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동반 자살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나올 정도의 정신 상태면은 솔직히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게 좀 더 쉬우니까 정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교통카드만 주고 뭐 집에 돌아가라 이러고 먼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윤지양이 사망한 지 2달 뒤 최 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또 다른 중학생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 아이를 꿰어내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울증 갤러리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장 좀 큰 사건이라고 하면 2021년도예요. 이라는 16살짜리 친구가 죽은 게 있어. 그 친구도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또 술 마시면서 친분을 쌓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랑 사귀었는데 불러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걸 영상이랑 사진으로 찍어서 계속 협박하고. 당시 경찰에선 전담 TF팀을 꾸려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우울증 갤러리를 관리하는 DC 인사이드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범죄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남 투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성인 남성들이 닉네임 희대라는 유저의 집에 모여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범죄를 저지른 사건. 희대템 고정 멤버가 있고 희대랑 희대 여친 포함해서 5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여자애들이 좀 많이 어렸어요. 보통 평균 나이대가 15, 16? 함께 우울감을 나누자는 달콤한 덫으로 위장된 사냥꾼들의 초대. 우울증 갤러리에서 나온 희대하우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작은 거실에 방 하나가 딸린 희대의 오피스텔에는 시간이나 나이 제약 없이 누구나 술을 마시고 어울려 놀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희대는 누구이며 왜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걸까? 원래는 제가 실험무용적으로 입시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예고에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 엄마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학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 한동안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울증 갤러리는 아영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었고 그곳에서 특별히 더 친해진 인물이 바로 희대였다고 합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안 좋은 남자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긴 했는데 그 남자들은 음악을 시작하자마자 뭐 집으로 와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었어요. 6살 많은 성인이었지만 늘 아영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는 희대. 그리고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한 아영이가 잘 곳이 마땅치 않자 희대는 선뜻 자신의 인천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밥을 안 먹은 상태여서 마라탕을 시키고 내가 갑자기 술을 마실 테니까 너는 안 마셔도 된다. 제가 진짜 조금만 마시겠다 하고 딱 한 잔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거든요. 한참 뒤 드문드문 떠오른 장면은 희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심한 당혹감을 느꼈다는 아영이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한 건 그날 이후 자신을 대하는 희대의 태도였습니다. 너랑 나랑 잤으니까 이제 교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교제를 거의 반 강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관계를 끊으려 하면은 자해 사진까지 보내며 아영이를 위협했다는 희대. 누구 쪼르든가 배를 때리거나 그리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너가 임신할까 봐 그랬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은 옷 때문에 안 보이는 뭐 가슴이나 배 이런 쪽을 때렸어요. 이후 희대에게 새로운 성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영이는 그의 손아귀에서 겨우 벗어났고 희대는 새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와의 사이가 좀 안 좋았어서 가출을 결심하게 됐고 제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희대가 이끌고 있는 단덴방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희대 여자친구가 언니랑 같이 인천으로 가자. 희대랑 희대 여자친구인 언니가 저를 되게 잘해줬어요. 그것 때문인지 좀 편안한 감정도 있었고 그날 밤 희대하우스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는 지아.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있던 남갤러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저는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 있던 갤러가 말을 해줬어요. 너 어제 걔랑 키스했다고. 원래 술을 먹어도 기억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유독 기억이 안 났어요. 갑자기 기억이 끊긴 점이 이상했지만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지아. 그러던 어느 날 저랑 희대만 만난 거였는데 걔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고 어떨 결에 그냥 하게 됐어요. 22살인 희대가 15살 지아와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 희대가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 막 너 임신할까봐 내가 낙태시켜주는 거다 라면서 제 복부를 세게 강타했어요.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들인 뒤 악랄한 실체를 드러내는 희대. 의아한 점은 또 있습니다. 지아와 아영이 모두 희대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이게 수면제잖아요. 그걸 이제 술에다가 타서 먹으면 이게 환각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환각작용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 수면제 성분의 약을 술에 타 권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지아는 희대와 희대팸의 또 다른 남성을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아는 희대의 여자친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소를 치하하라는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희대팸 멤버의 SNS에 올라온 사진은 또다시 지아를 압박했습니다. 걔네가 저 때문에 자살 시도하겠다라는 말들이
되게 죄책감이 엄청 컸어요. 저 때문에 사람 3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 하니까 아침에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걔네 자살 시도해서 폐쇄병동 들어갔다고.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고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기이한 상황.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희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희대와 그의 여자친구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취재에 응해왔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강간이죠. 강간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얘가 사람들을, 여자애들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강간을 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냥 때린 적도 없으세요? 때린 거는 있는데 본인이 때려달라고 해서 때린 건 없어요. 어떻게 때리셨어요? 그냥 배에 한 대 때려달라. 누가요? 왜 때리신 거예요? 때려달라고 하니까 걔가 마주했을 경향이 있어서 당사자가 원해서 딱 한 번 폭행한 것이 전부라는 희대. 몇 명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지셨어요? 2명이죠. 그게 다예요? 네. 혹시 그때 그냥 강간이라고 하는데 카톡은 다 있어요. 관계가 있고 나서도 그냥 둘이 친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 절대 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대화 내용이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실 아닌 관계는 못하지 마시죠. 근데. 술에 수면 약물을 타 마시게 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없죠. 술을 그걸 왜 타는 거예요, 그거는. 약이 흰색이랑 흰색이 죽는데 그걸 다 부르는 거. 절대 불가능하죠. 술에 타서 먹인다고 뭐가 되는 약이 아니에요. 그걸 술에 타도 애초에 그거 탄다고 갑자기 잠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안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아세요? 저희는 술 먹고 없죠. 왜냐면 처방 가는 약이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없는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희대. 피해자들의 말과 상반되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울증 갤러리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 유저는 희대팸의 문제가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림팸 신대방도 있었잖아요. 이거 대조해서 보면은 신대방 신림대랑 똑같아요. 이들 역시 각 지역의 한 주거지를 거점으로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유인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마약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그들. 그런데 저한테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너 마약 한번 해볼래라고. 라고 했거든요. 나 구하는 데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림팸이 전에 마약으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근데 거기 멤버 중에 하나가 도도새였어요. 신림팸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희대팸으로 활동 중이라는 21살, 닉네임 낭만 도도새입니다. 이 우주인물이에요. 수치면 제일 악질이죠. 도도새로 인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소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애때 모습의 15살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애들이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서로 좀 떠들고 소통하고 했었어요. 낭만도도새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심심하다, 올 사람 없냐, 자기가 차비 대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나기로 해가지고 급하게 약속 잡아서 가게 됐었어요. 나이 차이는 났지만 대화가 잘 통했다는 도도새.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얼마 뒤 연인과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좀 그냥 걔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좀 가족 같기도 하고. 하지만 소희의 마음과 달리 도도새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기 성적 취향이 때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는데 때리고 목 졸라서 기절시키거나 전에 제가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전선줄을 가져와서 손목을 묶고
한 적도 있고요. 도도새의 학대를 견뎌낼수록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희대팸에서 희대와 도도새를 포함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있음에도 아이들은 왜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오는 걸까? 제가 한번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걱정해줄 줄 알았거든요, 살짝. 근데 엄마가 그냥 계속 화내시고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우울증이냐, 패션우울증 아니냐.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우울하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우울증 갤러리까지 들고 돌아서. 아영이는 우울증 갤러리에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갔어라고 따지고 교육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갔어요. 일이 벌어졌어요.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험 요소는 제거해 주지 않고 자꾸 애들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 이상하다. 너 왜 거기 갔니? 스스로 위험에 왜 빠뜨리니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1년 전 강남 투신 사건으로 우울증 갤러리 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찰은 A양이 활동한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도 폐쇄를 요청했으나 DC인사이드 측이 거부해서 게시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할 수 없다면 건강한 온라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 저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는 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저 우울증 갤러리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영역은 저는 DC인사이드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트로 변형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적인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할 거고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 사회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DC인사이드에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문제 회원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DC인사이드의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한 고정릭과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유동릭이 존재하는데요. 우울증 갤러리를 보시면 고정릭이 쓴 글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실제로 얘네들을 정말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패턴을 감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별 패턴을 감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걸 식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27일 히데하우스의 주인 히데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어린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지아와 소희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폭행, 사건 당시 만 16살이었던 아영이에게는 준강간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히데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라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의 특성 때문에 폭행 협박 없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일 때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고요. 당시 만 16살이었던 아영이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술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한 후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우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고, 요거는 동의의 영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예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요 경우는 똑같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 5년 이상 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게 엄청 크게 이슈화가 돼서 이제 우울증 갤러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 진짜 안 되겠다, 여기서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돼서 그냥 음지에서만 계속 떠돌다가 또 그런 남자애들만 유입이 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BC 사람들은 제가 합의금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다 받았으면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10분경 화성시 매성면 어천 저수지 부근 2차선 도로에서 남편의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으며 투시와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기도원 부흥 강사로 활동 중인 이 목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977년 6월생 황수정 씨를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160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형의 여성 황 씨는 혈액형은 B형,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된 휴대폰 번호의 뒷자리는 9899입니다. 황 씨는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서울 신길동을 거쳐 최근에는 시흥과 인천 등지의 임대아파트 등에서 생활했고 현재는 거주불명 상태입니다. 황 씨를 알고 계시거나 만나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3년 4월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방화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최근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며 상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박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